네, 실시간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2612 문자 보내주신 분께서 요즘처럼 좋은 장에 이 종목은 정말 못 가요 라면서 삼성물산 남겨주셨습니다. 69,000원에 30% 비중 있으신데요. 오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600원이 하락하면서 1%대 하락이네요. 58,500원 선 기록했는데요. 이경민 PB님, 네, 삼성물산도 많이 소외됐나요? 예, 많이 소외가 됐죠. 네. 예, 우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핵심 그 회사들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주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 작년 12월 18일이죠. 그때 제일모직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예, 삼성물산이 된 소리를 맞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뭐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좀 이슈는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삼성그룹의 뭐 지배구조의 정점은 아무래도 제일모직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보면 삼성 SDS하고 제일모직이 그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됐죠. 그러면서 기관들이 예, 그쪽을 담아야 되는데 신규로 뭐 생으로 돈이 있어 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포트들을 덜어내고 담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판매됐던 펀드 중에 하나가 삼성그룹주 펀드가 있었는데요. 이쪽에서도 당연히 물량을 덜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제일모직하고 SDS가 상장이 되면서 기존 삼성그룹주들은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아마도 저희 고객님이 사셨던, 저희 시청자님이 사셨던 그런 부분이 200일선 정도 이탈할 때 거기서 다시 좀 강한 리바운드를 좀 기대를 하시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역별된 상태로 아직 이평이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이상은 더 횡보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뭐 다른 쪽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시청자님이 아니면 뭐 이거 샀는데 손실을 볼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 2달 정도 기다리셔서 원금 정도 되시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65,000원 정도 되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요. 예, 손절 가격은 한 55,000원 정도 해서 이탈하게 된다, 종가로. 그러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국일신동이요. 국일신동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3,100원에 30%요. 3,100원 매수해 주셨고요. 예, 30%요. 예, 30%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주가가 7% 급락한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손실폭이 30% 정도 기록이 되고 예. 있으세요. 어떻게 근데 저기 매수하셨나요? 보니까 저 뉴스에 보니까 네. 그게 저기 주의하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투자 네네. 주의 공시가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침을 딱 보니까는 그게 하한가 쳐서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는 보니까 저기 그거 보니까 무슨 이렇게 뭐 큰 저거는 아닌데 거기서 뭐 좀 이상한 게 있다고 예 무슨 비리가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 예, 기업이 260억 예. 정도밖에 시가총액이 되지 않아서 작은 기업인데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셨나요? 아 저기 텔레비에서 보고 네. TV 예, 추천이 나왔던 종목인가요? 네 텔레비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구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관련 저기는 또 뭐 풍산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계통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저기 뭐냐 그 회사도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저기 책에 거기 보니까 네.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올라갔었어요. 네네. 올라가가지고서는 조금 내려오길래 기다렸다가 샀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네. 한국도 안 올라가고. 네, 이구 산업이라는 그룹 안에 있는 기업이고요. 국일신동 앞으로 주가 흐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선택해 주시죠. 네, 이재우 차장님이요. 네, 이재우 차장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그 어디서 보셨나요? 그 9일 신동이 회사도 좋고 좋을 거라고? 인터넷에서요. 인터넷에서? 컴퓨터 인터넷에서요. 그 뭐 나쁜 업체는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가 대비 네. 시가총액 비교하면은 싸지도 않아요. 안 싸요? 예, 비쌉니다. 왜냐면 얘네가 생산하는 업체가 이제 황동봉이 75%예요. 네. 네, 75%인데 70%가 넘어요. 71% 정도 비중이 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 건설 재료로 쓰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업황이 좋아야 되는데 얘네가 이 황동봉의 원재료 이제 굴인데 그거를 이제 그 아연하고 굴인가 그거 앞에서 만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쪽 이제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 이거 같이 내려갑니다. 이 가격이 계속 네. 지금 원자재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유신동이 원자재 가격에 반등 나올 때까지 얘네가는 업황이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계속 실적은 작년에도 좀 감소를 했어요. 18억으로. 18억 정도로 뚝 떨어졌는데 물론 상장 비용도 있었어요. 상장하면서 한 비용이 한 3억, 3, 4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그 비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는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유신동은 이제 어쨌든 황동봉의 그 매출 비중이 70% 너무 높으니까 실제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뭐 공장도 건립하고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건립해서 실제 신규 사업에 진출해서 이것이 성과가 나와져야 국유신동이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원자재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저기 네. 투자 주의라고 한 거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 자체 내에서? 글쎄요, 저도 이제 종목 진단 의뢰받고 보니까 뭐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의 사유로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 사실 환기 종목 지정됐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까지 뭐 시가 개파락 급락 나올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뭐 이런 그 문구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겁나가지고 매도 물량이 매물을 부르는 뭐 그런 쪽이 아니었나 뭐 싶어서 일단은 오늘 하락은 좀 과도하게 좀 빠진 부분들이 아닌가 뭐 싶어요.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이 업체는 업황 자체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좋지는 못하다. 다만 얘가 그러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상한가도 잘 가고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뭐 실적이라든가 업황이라기보다도 뭐 대선주자 이왕구 씨 그쪽 관련주로 좀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이 나갔던 거고 거기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선거 관련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주가로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빠져나왔다라면 이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올라간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좀 빠졌다고 사신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일단 실수하신 것 같고. 예. 일단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은 반등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빠져나와야 돼요? 반등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요. 그러나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유신동 같은 경우 업황 거 돌리고 회사가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 확인할 필요도 있고 시간도 좀 걸리지 않겠나. 또 다시 이제 뭐 어떤 뭐 대승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매가 형성돼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정석적인 투자는 아니고 운과 재수에 맡기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반등시 한번 매도가 맞다.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그래서 반등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반등을 한 2,6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뭐 그 정도면 그래도 600원까지요? 어느 정도 손실은 좀 줄여들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매도를 주고 그렇게 가시기 바랐고 인터넷에서 그냥 단순하게 기업 뭐 괜찮다라고 뭐 글 올린 거 보고서 이제 막연하게 뭐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좋은 기업을 더 선별하도록 더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자르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게 초창기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오래 갈까 그래서 이제 시초에 이제 좀 단가가 작을 때 이렇게 해서 좀 잡아놨다가 길게 가보려고 그래서 산 거거든요. 이게 풍선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구산업이 뭐 최대 주주인데. 네.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본은
지금 현재 투자한 국일 신동이 실적이 잘 나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뭐 여기서 그 최대주 2구 산업인데 뭐 또 호재 만들어 놓고 그건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고 사모님도 몰라요.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거에는 투자를 하지 말자. 예.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등은 좀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쫓아가서 매도할 필요는 없고. 예, 2,600원 정도면은 매도해야 된다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보여지네요. 네네. 나는 그래서 이게 투자 주의하라 그래가지고 무슨 회사에서 무슨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요. 잘 모르는 회사니까 네네. 그런 게 네네. 나오면 더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오히려 크게 느껴지고. 매물이 더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시청자님, 장기 네. 투자 좀 더 대형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스몰캡 기업들도 잘 찾아보면 네. 진짜 우리가 흔히들 아는 뭐 기업들 중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언니가 IPS도 했는데 요새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종목 선택하시는 걸 변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증권 통해서 보고 계시는 하리검님 반갑습니다. 현대 HCN을 갖고 계시고요. 4,830원에 35% 갖고 계시는데요. 4,585원에 마감됐습니다. 10%는 채 안 되는 손실이신데요. 이 기업은 오늘 윗꼬리가 길었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엄태용 과장님? 딱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우선 회사의 성장성이 우선은 많이 좀 담보되지 않는다. 이 현대 HCN 같은 경우에는 이제 T브로드밴드, CJ 헬로비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4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재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등의 서러움도 있는데 이 회사는 4등입니다. 우선 1등주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영업이익 600억에 시총 5천억이면 뭐 아주 비싼 회사는 아닌데요.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2%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침 자체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낳는데 어떻게 수익이 날냐면 사업을 확장해서 고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수익이 난 부분이 아니라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함으로써 수익을 난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은 꿈을 먹고 성장성을 먹고 잘한다고 하면은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가입자 수가 39,000명 정도 줄어들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선 성장성은 우선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홈쇼핑 수수료 자체 인상도 크게 기대할 폭이 적다라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좀 보유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고요. 최근에 기관들은 매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지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보유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유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상을 보게 되면은 아까 LG전자와 비슷한 모양을 나오는데요. 삼각수렴형이 마지막 구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좀 비중 축소하시고 낙폭 과대인 대형주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꿈이 있는 주식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네, 지내셨나요? 오래간만에 뵀어요. 네. 모처럼 전화 주셨네요. 어떤 종목 네.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코스믹스 BTI를 갖고 있거든요. 네. 매수가 얼마시죠? 네, 조금 오래돼 갖고요. 속도 많이 썩었어요. 52,000원에 10% 갖고 있어요. 예. 올해 보유하셨는데 네, 지금 최근에 아주 탄력적이네요. 네, 네, 네. 예, 예. 걱정되시는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전 고점까지 들고 가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하나 하고요. 네네. 이제 가파르게 산거 올라와서. 같은데, 예. 예. 가파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네, 또 전고점까지도 가능할까 좀 중간 점검을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선택해 주시죠. 네, 이재우 전문가님이세요? 네. 이재우 차장님. 사장님이요. 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게 손실 났다가 수익으로 돌아선 건가요? 네. 네, 뭐 축하드리고
사실 이전에는 이제 코스맥스가 이제 화장품 쪽이니까 코스맥스 움직이면 같이 이제 따라 움직이고 뭐 그렇게 갔죠. BTI가. 근데 이제 코스맥스 쪽 비중보다는 최근에 올라오는 거는 최근에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쪽이 좀 강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코스맥스 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그대로 횡보하는 쪽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BTI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그 바이오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회사 중에 이제 코스맥스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이쪽 비중이 많죠. 그래서 이쪽 그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어제 오늘 급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 코스맥스 바이오 등의 어떤 뭐 주요 자회사들의 어떤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 요것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화장품주로서 코스맥스 그 상승 나오면서 쭉 올라갔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10월 달에 한번 고가를 찍고 이제 그 급락이 나올 땐 쭉 다이렉트로 수직 급락 나왔듯이, 요번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올라갔을 때 뭐 적절하게 한번 잘 한번 챙기는 자리를 잡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저도 코스맥스 바이오는 사실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제 얼마나 그 점유율이라든가 시장에서의 어떤 뭐 인지도가 높은지 그 부분을 정확히는 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진단을 바로 올해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은 분위기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만약에 코스맥스 바이오가 굉장히 이제 우량한 업체고 시장에서 어떤 뭐 탑클래스 쪽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작년도 그 11월, 12월 달에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위기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니까 추가 상승을 더 줄기시되 너무 높은 목표가를 이제 보지 마시고, 한 6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까지라도 지금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면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뭐 충분히 이제 해피하게 챙길 수 있는 가격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만 원 정도 목표가 두시고요. 지금 분위기를 한다라면은 뭐 충분히 다음 주에라도 도달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 뭐 싶으니까 그 정도에서는 적절하게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전략 정리되셨나요? 네네.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실 잘 맺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은 아네스1955님이십니다. 대우증권 갖고 계시네요. 13,200원에 15% 비중 있으신데요. 이분은 손실을 보고 계세요. 오늘 주가가 11,800원 마감됐습니다. 10% 이상 손해 보고 계시는데요. 이경민 PB님, 증권주에 대해서 요즘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은 손실을 보고 계셔서 수익 보실 수 있으실까요? 어떨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네. 지금 자리에서 5일선 매수나 추가 매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15% 정도 비중이다라고 하면 막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 5에서 10% 이상은 좀 추가 매수해도 좀 괜찮겠다라고 판단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분 현금이 없으신 분이시면은 딴 데서 빼서 다시 이제 현금을 만드셔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까요? 그렇게 대우증권? 적극적으로 해도 좀 시장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자리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는 분명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주가가 뭐 그 전전일이죠. 갑자기 한번 확 튀어줬었는데 17일 날 좀 강하게 좀 하락하다가 20일 이평에서 한번 튀어주고 지금 다시 올라와서 정고점 부근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저는 5일선에 좀 대회 놓고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바로 직전 고점이죠. 12,200원을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한 500만 주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증권주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튀면 좀 강하게 튈 수 있다라고 판단을 들고 있고, 그 가격은 적어도 한 14,000원 이상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2% 정도 돼요. 그리고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뭐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서 한 8.8% 정도 거래된 것 중에서 한 8.8%가 뭐 은행이나 보험, 증권 쪽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상방으로 본다라고 하면 증권주에 다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조금 추이 지켜보며 추가 매수해서 한 14,0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부분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가 더 도래하든지 아니면 또 주식시장이 또 좋아지든지 뭐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대우증권 5일선으로 추가 매수 해보면서 대응해 보자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2625 문자 전화번호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두산엔진 가지고 계십니다. 12,500원에 비중 20% 계속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가 6,910원에 마감됐고요. 엄태훈 과장님, 워낙 두산그룹주가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부진한 와중에도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아유 너무 오래되셨어요, 그렇죠? 네, 우선 예.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네네. 우선은 추세대 상단을 계속 벗기지 못하고 8,000원, 7,500원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밑으로는 6,000원에서 삼중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걸 밟고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조정 파동이 첫 파동일 수 있고요. 여기서 6,800원을 지지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전 고점을 드디어 뚫을 수 있는 모습이 드디어 나오고요. 이 상승 3파 같은 경우에는 엘리엇 파동상 가장 긴 파동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 고점 7,800원 선은 우선 한번 돌파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집니다. 근데 우선은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두산그룹에서 두산 밥캣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프리 IPO를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두산그룹이 예전에는 두산 밥캣 때문에 매우 좀 재무적으로 힘들었다면 드디어 재무구조의 긴 터널을 끝냈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 하는 업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엔진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속 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속 엔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가가 높았을 때 예전에 골드만삭스가 유가 200불 간다고 했을 때 저속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아주 적게 먹으면서 효율적으로 운반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유가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이고 뭐 60불, 50불이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속 엔진에 대한 수요가 과연 많을지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게 맞으신 것 같고요. 레포트를 한번 읽어보면 2016년에나 LNG선 매출 증가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2015년인데요. 2016년에 된다는 얘기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주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한 리스크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기술적으로 보면 6,750원이 우선 구름대 지지 라인이고요. 전 저점 라인이자 삼중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기간 조정을 보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6,750원 우선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돌파를 하면 상승 3파가 진행이 되는데 7,800원이 돌파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조선주가 우선 중국에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모습은 보여질 거다. 12,500원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볼린저 상단인 9,000원까지는 상승 3파가 진행된다면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실 때, 이 주식을 보실 때 공매도를 한번 보세요. 기간 매도세가 매우 세게 나오는데요. 공매도가 매일 잡히고 있습니다. 4에서 8% 정도 하루 거래대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상승 3파가 진행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을 때 쇼커버가 들어왔을 걸 가정하면 9,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SK CNC예요.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매수가는 12만 1,000원, 비중은 35% 정도 됩니다. 네, 35% 비중이시고요. 네. 와, 2013년도에 매수하셨나요? 2012년도에 매수했어요. 와, 20% 마이너스 됐다가 네.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전번에 한 6개월 전에 이재우 차장님 그때 한 17만 원 할 때 상담했는데 한 19만 5천 원 되면 매도하라 그랬는데 네네. 뭐 어제 같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목표 주가도 오르고 이래가 들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못 팔고 그때 내려와서 와, 네. 지난해 주가가 27만 원까지 갔었어요. 네. 예, 그때 못 파시고 지금 또 네. 가지고 계시고요. 고점을 보니까 자꾸 안 받아지더라고요. 근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개인적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래 보유하셨는데 이렇게
물론 고점에서는 좀 밀려나 있어서 아깝긴 하지만 2배 네. 정도 수익이 나 계시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오늘 또 진단을 해드릴게요. 세 분 중에서 네. 선택해 주세요. 아, 이재우 차장님요. 네, 이재우 차장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그 예전에, 꽤나 오래전에 진단 한번 네. 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때는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 근데 그때 제가 제시한 목표가보다 한참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 사는 거는 좀 제가 이래 좀 상했는데 네. 매도가 참 어렵더라고. 정상의 매도가. 사는 건 사겠는데 매도가 어렵다. 지금 제가 종목을 한 7년씩 좀 더 들고 있는데 아. 업종 대표주만 이래 좀 한 8종목 이래 배분해가지고 네. 계속 한 7, 8년 이래 들고 있는데 네. 100%, 200% 수익이 나는 것도 또 내려와가 100% 마이너스 100% 까먹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그냥 수익률은 좀 많이 플러스 돼가 있는데 네. 고점 대비는 엄청 지금 많이 내려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씩, 저기 뭐냐, 6년씩 이래 들고 있거든요. 팔 거를 잘 파셔야죠. 또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맞아요. 100%, 200% 수익 났는데 그거를 또 다시 마이너스 100% 할 그랬어요. 때까지 예, 예.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차라리 그 좀 잘 팔아주고 또 저거 네. 하면 되겠죠. 예, 어쨌든 뭐 CNC를 진단을 주셨으니까 네. CNC 같은 경우는 그 작년인가요? 뭐 재작년인가? 작년 어쨌든 뭐 진단 주일 때만 하더라도 이쪽은 어쨌든 대세니까 그대로 긍정적 관점 유지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더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을 보면은 지금 나오는 실적 대비하면은 그거보다 싸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러나 그래도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이제 주가가 안 올라왔다라면 모르겠는데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니까 최근에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할 자리가 좀 있지 않겠나 뭐 생각은 들어요. 일단 SK와 SK CNC의 합병설이 좀 강하게 좀 제기가 되고 있죠. 네, 최근 들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SK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최태원 회장이 또 이제 그 석방이라 그래야 되나요? 풀려날, 때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게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 합병이. 그러면 CNC 주가는 더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아니에요. 큰 움직임은 아니고, 거래도 뭐 강하게 실리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그 합병설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강한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그 마디가 좀 어쩌면 마지막 또 피날레 파동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선을 쫙 그려드렸어요. 지금은 추세 상단, 하락하고 있는 추세 상단부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거래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아마도 이 합병설에 대한 얘기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올라간다면 좀 탄력적인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올라가면은 최대 목표가 직전 고점이 27만 원, 26만 원, 27만 원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까지 상승도 어쨌든 합병 얘기가 나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까지 이제 최대 목표가를 두시고 일단 1차적으로 이거 뚫는다 하더라도 거래가 안 붙으면 한 뭐 24만 원 정도가 다음 목표가 정도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장기 보유하셔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차라리 24만 원 보는 것보다 27, 8만 원 정도 목표가로 두시고 그때는 한번 적절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요거 이제 여기서 빼서 추세 이탈하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차라리 손절가 한 뭐 20만 원 잡고, 예, 그 정도 자리를 이탈하면은 그냥 이익 챙기겠다. 그렇게 가지고 못 올라갔을 경우에 뚫고 올라갔을 때는 한 27, 8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합병설 얘기로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면 아마 거점 막바지 파동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요번에 만약 올라가면은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욕심 내면 안 되겠다, 그죠? 욕심내지 마시고요. 뭐 많이 먹었는데 더 올라가서 무슨 영화를 누리시고. 제가 이제 예. 삼성전자 같은 게 이런 거 보니까 5만 원에서 막 그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예. 또 이거 동시 성장 같은 게 이런 게 있다 싶어서 계속 보유하면은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지금 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주식 종목들 다 그렇거든요, 지금.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이번에는 진짜 매도 기회 놓치시지 그래야 마시고요. 되겠- 네, 네. 그리고 매수는 잘하셨고 문제점은 있긴 있었네요. 그러니까 언제 매도를 할지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간다. 장기적으로도 좀 계획을 세우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삼성전자랑은 또 SK CNC는 다른 성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런 예, 것도 좀 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재우 차장님 팬이세요. 네,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카운슬러 또 많은 종목들 저희 진단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견이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고요. 그 가능성에 기댄 그 전략들 잘 세워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